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화 프로그래밍 한번 하다가 몇 개의 메소드 일반화하는 법, 그 다음에 일반화 클래스 일반화하는 법, 그리고 이제 우리 컬렉션들, 각종 컬렉션들을 일반화하는 법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서를 일반화하는 법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인덱서 일반화. 그래서 사실 일반화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는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타입을 지정해주고 가는 게 좋다 하는 내용까지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뉴러머블 객체 이런 것도 우리가 쭉 하면서 몇 가지를 해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뉴러머블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놨으니까 9-2번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도 추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이뉴러블 하는 거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좀 보시고, 방법은 일드 리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드 리턴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단순화시킨 예제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블로그에 좀 추가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대리자와 그 이벤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요 23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자와 이벤트는 자, 델러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델러게이트라는 게 이제 영어로 대리자의 번역인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어떤 이그젬플들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예제를 한번 드려보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호출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솔루션 추가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그냥 이그젬플 펑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름 만들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름해서 그냥 펑션 콜, 그냥 우리가 보통 펑션 콜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대리자를 쓰는 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걸로 가고, 일단 요 코드를 그냥 조금 데리고 와서 요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는 걸로 하죠.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클래스 부분만 쫙 넣어놓고, 자, 여기 펑션 콜이라는 이그젬플인데요. 이거는 지금 델러게이트를 썼는데, 델러게이트를 쓰지 말고 일단 요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냥 헬로라는 거를 내가 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호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없애고, 여기 또 복사해 오느라고 또 들어온 거니까 이거까지 특히 없애고, 그냥 여기다 헬로라고 치면 펑션 콜이 되는 거죠. 헬로 하고, 일단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원풀기식으로 실행을 해보고 델러게이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스터디 돈이 아니라 펑션 콜을 세팅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헬로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대리자를 선언하는 방법은 delega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위치는 함수 바깥에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바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고 헬로 함수 바깥이잖아요. delegate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형식은 이 프로토콜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void example delegate 이거 이름이 아무거나 써도 되죠. 뭐 EX에도 써도 되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뭐 이름 바꿔볼까요? 뭐 EX 뭐 del 뭐 이렇게 바꿀게요. 예. EX delegate 또 EX del 뭐 이렇게 바꾸고 이 이름이 뭐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수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수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함수의 원형 또는 프로토콜 김원형 비슷하다. 함수의 원형 또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만 맞춰주는 건데 함수의 프로토콜은 뭐예요? 반환 형식, 그쵸? 함수 이름, 그게 우리 함수의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속에 뭐가 있죠? 매개 변수, 리스트. 여기까지가 함수의 원형이죠. 그것만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 값이 없으니까 보이드고 매개 변수도 따로 없으니까 그냥 빈 상태로 표시해 주는 거죠. 이건 함수의 이름이니까 아무 이름이나 지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delegate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것은 또 하나의 틀이 되고요. 마치 클래스처럼 틀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클래스라고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 뭐가 오죠? 클래스명이 오는 것처럼 이거는 EX 뭐가 와요? del이 옵니다. 그래서 EX 이름 바꿨기 때문에 EX del이 오고요. 그 다음에 del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EX del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왜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대리자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대리자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럼 생성하는 방법은 뭐죠? EX 대리 뭐죠? 여기서 만든 델러게이트를 만든 대리자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걸 대리자 틀이라고 합시다. 대리자 원형 또는 대리자 틀 그런데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대리자 원형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리자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대리자 객체에 들어갈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유형이. 그러면은 따라 보면은 대리자 원형 이름이 뭐예요? EX del이에요. 그러니까 EX del 대리자 원형 어디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델러게이트하고 함수 원형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여기 대리자 원형을 만들고 EX del은 뭐예요? 객체명이니까 객체명이죠. 객체명이니까 아무 이름이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소문자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클래스 객체 만들듯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객체에 들어갈 함수명이 헬로로 들어갔죠. 그 순간에 아까 헬로라고 직접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호출한다고요? del만 호출하는 거예요. 뭐를 호출했다고요? del이 어디 갔어요? EXdel로 바뀌었죠? EXdel이라고 대리자 객체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자 객체를 호출했더니 대리자 객체 호출을 했더니 뭐라고요? EXdel에 지정된 헬로가 호출되는 거죠. 왜요? 얘가 대리자의 역할은 자기한테 주어진 함수를 대신해서 호출하는 것 뿐이니까. 따라서 헬로하고 느낌표를 붙여서 이게 새로 바뀐 거라는 걸 느낌표 해가지고 실행해 보면은 헬로 느낌표가 온다 그러면 대리자 객체가 지금 선언한 거죠. 한 다리 건너서 일을 시킨 겁니다. 일단 뭐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함수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번엔 뭘 만들까요? 스태틱 void 하이를 만들어 봅시다. 아니 왜냐면 함수를 어떤 종류로 만들지가 좀 떠오르질 않아 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냥 스트링을 그냥 호출하는 것만 해봅시다. 함수 호출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엑셀을
지금은 객체를 불렀는데 여기서 뭐 함수를 바꿀 수도 있죠. 야, 그 일 하지 말고 엑셀 대일한테 뭐 예를 들면은 하이를 이번에는 호출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지? 못 바꾸죠? 이렇게 바꿔야 되네. 미안합니다. 이게 원래는 가능한 거로 돼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안 됐군요. 네. 네. 스테릭 보이드 하이. 아예 여기서 또 빨간 줄이 거지네? 그쵸. 왜 이런 게 이제 안 보여? 이런 게 안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바꾸고, 사실은 이게 버전 8인가? 몇이서? 8? 9?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옛날에는 9버전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엑셀 엑스델은 그냥 new 해가지고 엑스델 이런 식으로요. 네, 해놓고 뭐 하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보는 형태죠. 새로운 대리자 객체를 만들면서 그거를 하이로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엑스델에 넣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위에 게 더 간편해 보이죠. 그래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이건 9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9버전에 두 개가 다 지금은 허용이 돼요. 뭐 9버전대로 하고 싶으면 9버전대로 하고 신버전대로 하고 싶으면 신버전대로 하는 건데 뭐 anyway 지금 뭘 한 거죠? 대리자 객체의 함수를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엑스델을 선언해 보면 네. 이번에는 두 번째는 하이가 찍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첫 번째는 헬로, 두 번째는 하이 이렇게 찍히는 거.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일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델러게이트하고 두 개의 값을 더하는 캘크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캘크를 만들고요. 캘크의 내용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 놓고 얘는 방금 질문하셨듯이 두 개의 변수가 들어와요. 두 개의 변수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함수의 원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리턴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 원형을 전부 제너릭으로 해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대리자 일반화 이것도 뭐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그지? 뭐든지 가능한 거죠. 자, 이거는 함수의 결과가 반환되는 어떤 함수 타입이죠. 타입 투 펑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를 뭐 더할지 뺄지는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똑같은 타입으로 뭐 인트에 add라는 거 만들어 봅시다. 뭐 대문자로 할까요? 소문자로 할까요? 소문자로 합시다. 뭐 얘는 int에 sub, 얘는 빼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함수의 원형은 같아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함수의 원형은 똑같이 놓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똑같이 놓고 네, 여기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뭐 return 그쵸? 뭐 A 더하기 B를 뭐 얘는 반환하고 얘는 뭐 return 뭐 차이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합시다. subtract의 약자니까 뭐 그래 하라는 대로 뭐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캘크 대리자 객체를 지금 틀을만 만들었고 함수까지 여기 들어갈 함수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객체 생성하고 아마 AB 값을 적당한 상수값을 보내서 빼도 더해라 하는 지시도 내려보고 빼라 하는 지시도 한번 내려보실래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 여기를 다 캘크로 바꿉시다. 캘크라는 객체 네 이렇게 바꾸고 자 여기도 구버전 표현을 쓴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구버전 표현이 나는 좀 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구버전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뉴 캘크 우리 그때 저기 클래스 객체 만들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려. 뉴 다 어디 갔죠? 뉴 캘크 그쵸? 가로 열고 여기에 함수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dd 이렇게 들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죠? 뭐예요? 호출하면 되잖아요. add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호출할 때는? 응?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객체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대리자니까 대리자는 뭘 불러요? 대리자에서 지정한 함수를 부르잖아요. 그럼 함수 프로토콜은 뭐예요? 뭐 적당하게 3, 5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 멋대로 왜 바뀌죠? 네. 어디 갔어? 네. 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리턴 값이 있잖아요. 그죠? 리턴 값이 있는 거죠. 캘크 이렇게 했네요. 캘크. 네. 자기 혼자 막 네. 리턴 값이 있는 거니까 뭐 얘를 C로 받아도 되지만 그냥 직접 쳐도 되겠죠. 얘를. 그죠? 그 결과를 치는 거니까. 리턴 값이 왜 프린트가 나와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컨설 뭐죠? 왜 지금 자꾸 제 컴퓨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상태가. 네, 됐다. 네. 네. 좋습니다. 실행해 보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9가 나와야 되나? 네. 9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틀렸을까요? 캘크의 가로, 프린트의 저기 컨설라이트의 가로. 네. 이렇게 해서 9가 나와야 됩니다. 네. 9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컨설 캘크 아까처럼 신버전으로 간다면 뭐예요? 뉴 안 하고 그냥 섭 그래도 된다 그랬죠? 네. 왜? 신버전. 네? 서브로 바뀌었어요. 같은 함수를 구보제이한 말이 굳이 여기 필요가 없네. 이렇게 커맨트 주성문하고 함수하고 일치 안 되는 건 웬만하면 남겨두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래도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두 번째 실행문에서는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또 뭐가 틀렸다고 할까? 요번엔 또 중괄호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 문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네. 예. 얘를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어요. 클래스는, 지금 여기 클래스는 이쪽에 클래스 레벨이니까 클래스 레벨을 어디로 바꾸겠습니까? 여기서 바꾸겠어요. 상관없어요. 클래스 속에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클래스는 클래스끼리 난다 그랬을 때, 그러면 클래스, 칼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쵸? 예? 예. 그리고
클래스 칼크라는 거에 칼큘레이터라고 할까요? 칼크가 위에 있으니까 뭐 칼크로 갈게요. 그냥 캘큘레이터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 뭐 이름이 뭐가 됐든 그래 놓고 얘네들을 다 내려왔어요. 쪼르륵 해서 컨트롤 X를 해가지고 자 이쪽에다가 전부 클래스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델러게이트도 엄밀히 말하면 꼭 이렇게 이쪽 클래스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요쪽으로 네임스페이스 아래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상위로 올려버리고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는 여기가 보편적인 위치입니다. 그래 놓고 캘큘레이터를 만들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바꿔줘야 될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먼저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캘큘레이터 자 이것도 따라갑시다. 추천한 대로 캘큘레이터, 뉴 캘큘레이터까지 해주면 캘큘레이터 생성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add는 이 캘큘레이터 생성자에 있는 add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캘큘레이터 헤드가 사라지질 않네요. 스틱은 빼줘. 그렇죠. 스틱이 빠져야 되겠죠. 얘가 객체 메서드가 되려니까. 굿. 그러면 다 사라졌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도 캘큘레이터 네, sub 까지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혹시나 몰라서 조금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제대로 돌았는지 실행해보면 9하고 19 그렇죠? 네. 객체 생성 없이 클래스 메소드로 가려면 얘를 전부 스테릭 버전으로 해주면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스테릭이 앞에 붙어요? 뒤에 붙어요? 퍼블릭 스테릭이에요? 스테릭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스테릭. 그러면 스테릭 버전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볼 수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도 퍼블릭 스테릭으로 그죠? 버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객체 생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생성 안 하겠습니다. 생성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객체 생성 안 하고 바로 클래스 명으로 붙어야 되나요?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스 명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아시고 다들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체 생성 없이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또 1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옛날게 돌아간다고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8과 18과 8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돼야 되죠. 제너릭으로 한번 해볼래요? 제너릭? 여러분 제너릭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다 제너릭이야. 너무 앞서 나가나? T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T가 되나요? 네. 사실은 안 해봤어요, 저도. 뭐 해보는 거지, 뭐. 인생은 도전이니까. 네. 벌써 오류가 나는데요. 제너릭이 안 되나? 델러게이터 제너릭. 안 될 리가 없는데? 네. 그럼 여기도 제너릭으로 가보겠습니다. T. 그죠? 안 되나?
안 되나 봐요. 미안합니다. 인트. 너무 욕심이 컸어. 델리게이트 제너릭 안 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해가지고 이거 제너릭하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하지만 뭐는 가능하죠? 클래스는 가능하죠. 클래스 되는 제너릭으로 가보자. 여기를 T로 가면 여기가 뭐로 가나요? 스테릭 여기가 인트로 가는 거죠. 다 그냥 인트로 가나요? 맞나요? 아니면 여기 T로 바뀌나요? T로 바뀌겠지. 여기가 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T. 근데 더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다이나믹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이건 따라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T. 네, 다 제너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너릭은 제너릭 공부 잘 모르시면 그 복습을 좀 가시고, 네, 좀 해주면 여기도 다이나믹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믹, 네, 다이내믹, 네,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캘큘레이터 제너릭으로 보낼 때 여기를 뭐를 보내주면 되나요? 응? 타입을 보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한 대로 한다 보면 그 룰이 그대로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델러게이트 제너릭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데 일단 가보고 봅시다. 13, 14. 그치, 맞아. 모르겠어. 나도 방금 우리 질문의 의도는 다들 파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이게 인트형으로 고정돼 버렸는데 아무튼 뭐 제너릭으로 보내봅시다. 우선 이게 되나 지금 관심 있는 건 이게 되나 보는 거니까. 응? 어디 갔어? 다 사라졌어요? 네. 왜 그래? 자기 혼자 막 웃고 그래요? 쇽. 네. 일단 9하고 19. 네. 자, 일단은 제너릭은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제너릭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플로트로 바꿔주면 그쵸? 이게 플로트로 다 바뀌느냐 근데 서로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날 거란 말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인데 플로트는 못 바꿀 바에야 제너릭을 쓴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숙제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델러게이트 버전을 일반화시키는 것까지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여기만 받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따라서 얘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꺽쇠 가려가 다 없는 걸로 선언해주면서 델러게이트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클래스를 일반화하는 건 지난번에 배웠죠. 클래스만 위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도 여기서 받아가지고 전부 또 TTTT로 얘는 또 얘가 이렇게 전달받는 형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클래스 객체를 선언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델러게이트 객체를 만들 때 이제 형식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함수를 만들 때에도 캘큘레이터 자체는 클래스 함수니까 역시 얘도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얘도 또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주면 되고 신형 버전으로 할 때는 여기만 지정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델러게이트 일반화까지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자를 우리가 인자를 갖는 델리게이트 제너릭 버전을 해보았습니다.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멀티캐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자를 눌러가지고 대리자를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캐스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한 번에 내가 넣고 싶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일이 이렇게 지정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살짝 넣어줌으로써 멀티캐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애드가 사라지고 서브로 대체됐잖아요. 근데 애드도 살아있고 서브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보겠습니다. 얘를 멀티캐스트를 하고 컨솔 라이트 라인을 얘는 안 하겠어요. 얘는 안 했지만 얘는 얘만 돌잖아요. 다 돌려볼까? 다 돌려보고 실행을 해보면 멀티캐스트를 하게 되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더하기, 두 번째는 더하기, 세 번째도 빼기. 왜 안 돼요? 멀티캐스팅. 네. 여기서 지금 멀티캐스팅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뭐 제너릭이든 뭐 일반 타입형이든 간에 지금 이와 같이 반환이 항형이 있는 경우에 2개가 연속으로 우리가 멀티캐스팅 돼서 호출되는 경우에 첫 번째 것의 리턴이 한번 실행되고 또 두 번째 리턴이 실행되면 계산은 될지 몰라도 리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마지막 리턴 값만 나오게 돼서 그 결과를 추출하는 결과가 나온 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환형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이 호출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반환값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두 번 실행됐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델러게이트 함수의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요 예제에서는 제가 일단은 요 퍼블릭 인트형으로 해서 리절트를 하나 선언해주고 인트에서 리절트를 더한 값 인수 2개를 받아서 그것을 리절트에 중첩시켜서 더한 것에서 리절트를 리턴시키는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또 인수받은 2개의 값을 뺀 것을 리절트에 중첩시켜 더해 줌으로써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걸로 해서 이것을 중첩형으로 멀티캐스팅으로 한 경우에 첫 번째 플러스에서는 예를 들면 3과 4가 더해지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등록시킨 이후에는 또 3과 4를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실행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은 네 7과 1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얘는 그렇게 13이 나왔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3과 4가 더해져서 7을 출력한 것이고 13인 경우에는 다시 2개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플러스가 돌아가면서 3과 4가 중첩이 돼서 14가 됐을 거고 이미 7은 이미 리절트에 있기 때문에요. 그쵸? 따라서 두 번째 3과 4의 마이너스가 또 호출됨으로써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13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분명한 것은 역시 요 호출에 의해서 이미 마이너스까지 중첩이 멀티캐스팅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요 콜백 함수에 의하면은 역시 이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2번 돌아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부터. 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수업 중에 오류가 난 부분 이렇게 인트형인가 같이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 반환값밖에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였습니다. 클래스를 안 쓰고 멀티캐스트를 만든 경우인데요. 아까처럼 work, eat, sleep 하고 3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클래스 안 쓰고 한 거. 그래 놓고 human이라는 거에 첫 번째로는 work를 넣어놓고 두 번째로는 eat, sleep을 멀티캐스팅을 했어요. 멀티캐스팅은 해야 할 함수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uman이라고 호출했을 때 얘가 뭐가 호출될 것인가를 실행해 보면 얘는 이게 work, eat, sleep이 다 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축적에서 들어가는 거라면 6번이 나와야 돼요. 축적해서 들어가는 거라면은 여기서 지금 딜레이트 상황하고 워크를 했으니까 워크를 한번 했고 그래서 컨솔 라이트가 한 번 나오고 아니요 컨솔 라이트를 한 적 없어요. 지정만 한 거예요. 대리자기 때문에 이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지정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트 추가하고 슬립 추가했거든요. 실제로 호출되는 건 여기서 호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서 얘가 얘를 추가 안 했다면은 추가를 안 했다면은 워크만 호출되겠죠. 대리자니까. 우리 첫 번째 헬로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크만 호출되는데 이제 내가 이틀을 호출하면 걷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란히 호출된다는 뜻이죠. 네. 그런 뜻인데 저는 제가 만든 뒤에서 만든 example 뭐였죠? 제가 만든 건 function call 델리자 얘가 왜 갑자기 안 됐는가 고민해 봅시다. 또 잘 돼요?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 형태가 인트긴 한데 아무튼 멀티캐스팅은 여러 개를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콜백. 어려운 문제를 또 하겠습니다. 콜백이라는 게 또 뭔가? 여러분들 이 콜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교과서대로 제가 콜백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분석해보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야 숙제 다 해 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애가 숙제를 하는 거야. 그 숙제가 다 끝나면 다 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애가 저 다 했어 얘기하는 게 이제 콜백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대리자를 써가지고 콜백을 구현한 예제인데 이게 또 교과서대로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매개변수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결국에 썩 설명이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뭐든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거보다는 설명하는 사람이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야. 책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무조건 이해하세요.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럼 설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자기 우월감에 빠지자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설명을 이상하게 해도 또 잘 알아들어. 그런 경우는 우린 천재라고 하지. 개판으로 설명했는데 다 자기는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알아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천재들은 이상한 책을 갖고도 잘 이해해. 근데 우리 같은 범생이들은 설명을 잘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요 책. 자, 델러게이트와 이벤트로 구현한 콜백.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헬로를 만드는 것까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리고 인자를 갖는 델러게이트 얘도 해봤죠? 이것도 다 해봤고, 두 번째로는 제너릭 버전도 해봤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서 멀티캐스트까지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가고, 콜백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콜백. 자, 콜백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get son to study, 아들에게, 공부해라 하고 호출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가 son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son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짜보고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이걸 짜보실래요? 콜백. 저는 짜놨어요. 그래서 콜백을 요거예요. 자, 조금 보겠어요. 클래스 마더. 자, 클래스 마더에서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함수예요? get to study son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아들에게 함수를 호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son을 얘를 호출 받을 때 son의 객체를 받고 있죠. 그쵸? 그리고 son study this를 했어요. 자, 이 this는 또 뭔가요? 잘 보십시오. 바로 엄마의 객체예요. 엄마의 객체를 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finish study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study done 하고 했어요. 자,
아들 보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들은 엄마의 객체를 받아요. 엄마의 객체를 받아. 그래서 엄마의 피니스 스타디를 호출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객체를 받아서 아들에게 공부를 시켜요. 그때 자기 객체를 보내주고 있어요. 서로 지금 객체 간에 막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보죠. 이때까지 클래스를 짜면서 클래스 객체를 주고받는 경우를 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 예제를 합니다. 일단 외웁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엄마 객체는 뭐라고요? 어떤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메서드가 두 개 있어요. 어떤 메서드예요? getStudy 메서드와 finisStudy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요 getStudy가 문제가 되는 게 인수로 매개 변수로 썬 객체를 받아요. 썬 객체를 받는다고. 이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썬 객체를 받아서 썬 속에 있는 스터디 메소드를 객체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러죠? 왜냐면 썬 객체를 받았기 때문에 썬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를 보내준다고요? 자기 객체를 보내줘요. 디스가 자기 객체예요. 디스가 뭐예요? 마더 객체라고. 이게 이제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엄마의 메소드 중에서 아들의 객체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아들의 객체에서는 엄마의 객체를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서로가 크로스로 지금 커플링 돼 있어요. 두 개의 클래스 객체 간에. 그래 놓고 봅시다. 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마더 객체를 만들었어요. 마더 객체 만든 거죠? 왜냐면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객체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더 객체 만들었고, 썬 객체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엄마의 얘는 지금 getStudy는 뭐예요? 객체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어야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객체에 있는 아들한테 공부시키는 getStudy 객체를 호출할 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객체를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어, 여기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인수로. 정확하게 지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썬을 받았잖아요. 얘는 썬을 받아가지고 썬을 받아서 얘는 뭘 했다고요? 썬 객체의 스타디를 또 호출했어요. 2단으로. 뭐가요? 썬을 보내는 순간에 썬 객체 getStudy라는 메소드 안에는 받은 썬 객체의 스터디를 호출한다니까요. 그러면 썬 객체에서는 또 뭘 받는다고요? 얘는 마더 객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더 객체를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받냐고요? 디스 할 때 받은 거예요. 디스를 보내니까 얘는 틀이기 때문에 스몰 마더를 보낼 수가 없어요. 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는 리얼 세상이고 여기는 설계 세상이에요. 리얼 세상에서 내가 생성되었다면 내가 생성된 그 객체를 너에게 보내마 하고 나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디스라. 그 전까지의 디스는 단순히 그 디스 점 해가지고 그 클래스 멤버를 보낼 때 지정할 때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점이 안 붙고 그냥 디스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객체거든요. 그거 설명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처음 이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라고요? 엄마 생성했어요. 아들 생성했어요. 그리고 엄마 객체에 getStudy를 보내면서 썬을 보냈어요. 자, 썬을 받으면 getStudy 내에서는 뭐라고요? getStudy가 호출되면은 썬에 스터디 객체를 호출하는데 자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라고요? 이 마더잖아요. 자동으로 보내진 거죠. 그러면 썬은
엄마 객체를 받아서 뭘 보내요? 엄마의 피니시 스터디로 호출해요. 엄마의 피니시 스터디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뭘 한 거예요, 제가? 콜백? 실행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스터디 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델러게이트 탄생의 시작인 거였어요. 이렇게 콜백을 구현했더니 뭐가 문제예요? 서로 객체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객체를 보내준다는 거는 지금은 객체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로 얘가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클래스 객체를 그냥 기초를 배우느라고 함수 하나, 프로퍼티 하나 뭐 이러지만 웬만큼 비트인 객체들을 클래스로 들어가 보면 수백 개,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십만 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내가 선언했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 하이라키를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설계해놨어요. 그거를 통째로 보낸다고요? 객체를?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죠. 따라서 객체를 보내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콜백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호출자 자신의 객체를 피호출자에게 인수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디스 또 그래서 이보다는 대리자를 사용하게 되면 피호출자가 누구라고요? 썬이잖아, 썬 객체가 호출자의 객체 전달 없이 이게 뭐라고요? mother, this란 말이죠. 그 받지 않아도 호출자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소위 finish, 엄마 저 다 했어요라는 finish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으냐. 똑같은 방법을 이 방법으로 구현했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선언됐어요? 델러게이트. 얘만 선언된 겁니다. 델러게이트 뭐라고 그랬어요? void study delegate라고 선언했고요. 그다음 마더 쪽을 가보겠습니다. 마더 쪽에서는요, 아까 썬 객체를 받기는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내지 않고요. 디스가 아니고요. 뭐가 추가됐어요? 델러게이트를 생성했죠? 델러게이트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공부한 거예요? 델러게이트 생성 어떻게 했어요? 델러게이트 툴을 하고 델러게이트 객체 보내고 호출해야 할 함수 보냈잖아요. 피니시 스타디. 그렇게 보냈어요. 피니시 스타디 정의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아까 한 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썬 스터디 할 때 자기 디스를 안 보내고 뭐를 보내요? 델을 보내잖아요. 델 객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엄마를 마더 객체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고 있어요? 스테디 델러게이트 형식의 대를 받고 있죠. 대리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델은 무슨 일을 시켰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뭔가의 쪽지를 통해서 왔어. 당신이 이 일을 하래. 하는데 그 쪽지는 어디서 선언돼 있어요? 여기 선언돼 있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애들을 할지 서브를 할지 전무님이 어떤 일을 시킬지 난 모른다. 난 전달자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터디 델러게이트 델이라는 객체를 받기를 했지만 이 델의 실체는 몰라. 얘 입장에서는. 근데 부르고 보니까 델하고 부르고 보니까 스터디 델러게이트의 델은 여기서 생성할 때 피니시 스터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선언될까요? 피니시 스터디가 호출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아까 한 거를 뒤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모양 똑같아. 그죠? 모양 똑같잖아요. 엄마 객체 생성하고 아들 객체 생성하고 엄마의 개 선 스터디하고 선을 보낸 거의 똑같잖아. 다만 엄마 쪽에서 디스를 안 보낸 것 뿐이라고요. 대리자를 보낸 것 뿐이라고요. 콜백 델러게이트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콜백 델러게이트. 자, 여기는요, 뭐라고요? 아까랑 다른 거는 요것만 달라졌고요. 여기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만 세 줄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줄 바뀌었구나. 델러게이트 틀 추가하는 거. 다시. 그래서 제가 틀려진 부분만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주성도를 붙였어요. 여기 뭐라고요? 대리자 형식 선언 추가됐죠? 아까 대리자 앞섰으니까. 그죠? 두 번째 뭐 선언했죠?
대리자 생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리자 생성에 대리자 객체가 실행해야 할 메소드 지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선 객체를 호출할 때 디스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대리자만 보내주고 있죠. 엄마 객체를 안 보낸단 말이죠. 엄마 바쁜데 지금 아들한테 보낼 수가 없어. 자, 아들은 뭐예요? 아까는 엄마의 객체를 받아가지고 엄마의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뭐를 받는다고요? 뭔가의 대리자 객체가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대리자 객체 자체를 호출하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공부한 대로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아. 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리고 살짝 바꾸기 위해서 스타디 돈하고 물결을 넣어놨어요. 물결. 아까는 물결이 없었어요. 그래 놓고 콜백 델러게이트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군요. 네. 물결이 나오면은 똑같은 일을 뭐가 한 거죠? 뭐가 한 거예요? 물결 나왔잖아요. 델러게이트가 한 건데 똑같이 델러게이트로 콜백이 된 거죠. 네. 자, 이 코드를 살펴보면 마더 객체가 선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 선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대리자 객체를 인수로 전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뭐죠? 아직도 선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바꾸는 있죠. 그죠? 그리고 선 객체에서는 대리자 객체를 매개 변수를 받아 대리자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이 대리자의 메소드는 마더 클래스에서 실행 메소드로 등록했으므로 자연히 피호출자가 호출자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셈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죠? 결국 코드를 비교해보면 호출자의 객체 대신에 엄마 디스를 보내는 것 대신에 대리자 객체를 피호출자에게 인수로 보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벤트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벤트가. 그럼 델러게이트로 끝나지 않았냐는데 지금 우리 챕터 13은 이벤트 얘기를 하고 이게 마지막 챕터 13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벤트를 얘기하려고 지금 주절 델러게이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델러게이트가 출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콜백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콜백과 이벤트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사실상 끝나는 얘기죠. 여러분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는요, 다시 2-2의 대리자를 이용한 콜백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다시 보십시오. 이벤트를 사용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자 콜백에서 대리자 객체를 인수를 넘겨주는 과정까지도 생략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아들 객체를 보내주고 있잖아.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자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거예요. 아우성을 벌렸겠지, 개발자들이. 이게 뭐냐. 콜백 기능 하나 제대로 자바에서는 되는데 왜 C샵에서는 안 되냐. 뭐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됩니다. 게시자, 퍼블리셔, 구독자, 뭐예요? 서브스크라이버. 이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게시자는 뭐냐면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클래스예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네. 그 다음에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 누구라고요? 이벤트에 반응하는 클래스예요. 앞으로 모든 윈도우의 이벤트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은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이벤트에 반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벤트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절차형 프로그래밍은 쫙 대본처럼 쫙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대본대로 읽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그런 경우는 대본에 입각해서 절차형 프로세스예요. 뭐 그런 거. 요즘에 어떤 연극을 보면은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연극의 흐름이 바뀌는 연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객이 아우성 치고 화내고 그러면 그거에 반응해요. 그런 연극이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뭐죠? 이벤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관중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러면 더 흥분해가지고 더 신들려가지고 더 잘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와 이벤트가 서로 호흡을 하면서 두 클래스 간에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엄마와 아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름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다 바꾼 거를 다 넣어놨어요. 첫 번째 이름만 바꾼 거예요. 스터디 델러게이트는 그대로 스터디 델러게이트, 이름 아직 안 바꿨구나. 네.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엄마가 아들한테 공부시킬 때, 뭐가 바뀌었어요? 썬 객체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없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썬 객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들 객체에서요, 피니시 스터디를 본인이 구현했어요. 아까는 엄마가 구현했지 않고 본인이 구현했어요. 그쵸? 아까는 이게 엄마 쪽에 있었죠? 공부 다 했어요 하는 함수가 엄마 쪽에 있었잖아요. 응? 그쵸? 그리고 실은 엄마는 대리자를 구현했어요. 대리자를 구현하고, 이게 약간 트릭인데, 대리자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Son study를 시킬 때 어떻게 했죠? 델만 지정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뭐라고요? 마더에서는 대리자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의 메소드 안에서 그 대리자를 호출했어요. 근데 대리자 등록이 없어요. 메소드 등록이 없어요. son에서는요, 마더의 대를 가지고 마더 쪽에서 생성한 대를 가지고 피니시 스터디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마더 객체가 없어요. 마더 클래스만 있어요. 왜요? 마더 객체로 있다 그러면 디스인가 아니면 여기서 마더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근데 마더 받는다는 거는 객체 받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 구현된 객체를 받는 거는 안 된다. 금지 불법은 아니지만 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신 뭐를 편법을 했어요? 마더 클래스. 마더 클래스를 호출했잖아요. 그럼 마더 클래스에 뭐를 호출했어요? 델. 이 델은 뭐예요? 마더 클래스의 엄밀히 말하면 변수잖아요. 멤버 변수잖아요. 다만 뭘로 되어 있다고요? 스테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스테릭으로 순환하는 순간 객체 생성 없이 쓸 수 있는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고 객체 생성 없이 쓸 수 있는 변수도 클래스 변수인 거예요. 쓸 수 있다고요. 스테릭으로 된 순간. 따라서 뭐를 선언할 수 있다고요? son이 마더 클래스의 대를 직접 지정하고 있죠.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마더에 포함되어 있는 마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델이라는 대리자 객체가 스테릭으로 선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에 피니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피니시 스터디
구현은 자기가 해서 써니 했어요. 사실 뭐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엄마 저 일 다 했어요. 어떤 메시지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하는 거니까 자기가 정의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보내주는 대리자 객체의 그 함수를 등록을 시켰단 말이죠.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엄마 생성됐고 아들 생성됐고 엄마의 get to son study가 생성됐어요. 그 순간에 뭐가 호출되죠? 마더 객체의 get son study가 호출됩니다. 마더 객체의 get son study가 호출되는데 얘는 뭐를 한다고요? 대리자 함수만 호출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 son이 생성될 때 뭘 해야 할지를 선언해 놓은 거예요. son이 생성할 때. 따라서 사실은 son 객체가 생성이 안 되고 호출했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son 객체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son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에 생성자에서 mother의 객체에 호출해야 할 함수가 등록됐고 그 호출되는 함수의 구현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쭉 엄마 쪽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어디를 씻고 봐도 썬 객체 보내주는 것도 없고 마더 객체 보내주는 것도 없잖아요. 두 클래스 간에 서로 객체 교환이 없는데도 어떤 일이 가능하고 있어요? 마더 get son study라고 딱 보내는 순간에 마더에서는 대를 호출했고 델에서는 다시 뭐가 호출된다고요? 그 아들 쪽에서 등록한 메소드가 호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study done이 호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제가 함수를 callback publisher subscriber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callback publisher subscriber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왜 들어갔지? 하다가 들어갔나 봐요. 아까랑 제 블로그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또 바꾸기 위해서 물결에다 느낌값까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 요거로 호출해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이 콜백 기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복잡한 건데 딱 일어나고 있죠?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두 객체 간에 어떤 식으로 메소드가 등록되고 호출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쪽이 뭐라고요? 이벤트를 발생시켰어요. 얘야 공부 좀 해라. 델 아니죠? 그쵸? 공부해라고 델을 보냈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아들 쪽에서는 공부가 끝난 경우에 스터디 돈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델은 아들 쪽에서 지정한 공부하려는 명령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벤트는 여기서 발생시켰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 부분이 뭐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버튼 클릭, 라이트 이런 거고요. 이쪽은 뭐라고요?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정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도 서로 객체를 보내주는 건 없고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는 마더 객체에서 아들 객체를 4개 변수로 받지 않고 대리자 메소드를 바로 직접 호출한다. 여기까지는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리자 메소드에서는 아들 객체를 호출했었지만 아들 객체를 호출하지 않고 마더 객체에서 대리자 메소드를 등록하던 것을 이번에는 아들 객체 생성 시에 마더 클래스의 대리자 객체를 등록하러 간다. 그때 이게 가능한 경우는 마더 객체의
대리자 객체를 스태틱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마더 객체에서 메서드만 실행해도 아들 객체의 전달 없이 자연히 마더와 아들 객체 간에 서로 대리자가 시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케이스는 메서드 등록자와 실행자가 서로 뒤바뀐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사족이고, 따라서 방금 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름을 바꿔버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싹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스터디 델러게이트를 이벤트 핸들러로 바꿨어요. 그리고 got to study를 run 이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the를 델러게이트 마이 이벤트라고 했어요. 다 바꾼 거예요. 그냥 1대1로 다 바꿨어요. 엄마는 퍼블리셔로 했고 아들은 서브스크라이버로 했어요. 그리고 바뀐 대로 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피니시 스터디를 두쌈식으로 했어요. 두쌈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바뀐 건 이것뿐입니다. 스터디 델러게이트 대신에 마이 이벤트의 핸들러, 그 다음에 마더 대신에 퍼블리셔, 데일 대신에 마이 이벤트, 게트 스터디 대신에 런 이벤트, 선 대신에 서브스크라이버, 피니시 두쌈식, 마더를 퍼브로, 선을 서브로. 여기도 참 퍼브로 했고 서브로 했네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 이름을 서브스크라이버 2라고 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 2로 보시면은 이름만 지워졌다. 아무튼 뭐 나중에 여기 거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그냥 이름만 바꾼 거니까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 놓고 마지막 결론부,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를 이벤트로 바꿔보자고. 뭐만 바꾼 거냐면 이벤트만 살짝 넣어줬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벤트만 넣어줬어요. 이게 이벤트 구조라는 거예요. 예? 이벤트 안 넣어주면 어떠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이벤트라고 넣어주는 순간에 뭐가 또 삭제가 되냐면, 뭐가 삭제됩니까? 네. 이벤트. 요 이벤트가 넣어주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추가로 넣어줬는데, 아까처럼 아들 객체를 생성하고 엄마 객체를 생성하고 엄마 객체 내에서는 사건만 발생시키지 사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지정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널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시켜라는 코드를 안전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를 등록할 때는 꼭 썸씽 해야 되는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멀티캐스팅으로 중첩 연산자를 넣어줬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벤트는 무조건 널을 체크해 줘야 되고 플러스 는으로 해줘야 된다. 요거 없이는 오류가 납니다. 그냥 델러게이트를 쓰면 오류가 안 나는데 이벤트를 바꾸는 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의무로 넣어줬어요. 그게 이벤트 핸들러의 결론이에요. 대리자 객체를 이벤트로 선언 시 널러블 하지 않은가를 체크하는 조건문 추가와 등록 시에는 꼭 중첩 연산자를 써야 한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은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이 되는 거고요. 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윈폼의 모든 이벤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버해서 받아가지고 응답하는 부분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프로그램에서는 콜백 이벤트라고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집으로 다 묶어가지고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짜도 좋지만 한 번씩 제가 같이 제 블로그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콜백 이벤트. 콜백 이벤트는 어디 있나? 쭉 보시면 안 보여서. 여기 있네요. 네. 이거 이름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더선 대신에 이벤트 핸들러, 서브스크라이버 이름만 바뀐 거고요. 추가를 한 거는 뭐냐면 아까 인자 추가를 좀 해봤어요. 인자 추가.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로 할 때 스트링으로 메서드를 스트링으로 받도록 해가지고 뭐 i를 그냥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int i를. 그럼 델러게이트에서도 int i를 받도록 원형을 맞춰놔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만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my event i하고 뭔가 i를 또 다시 run 이벤트에서 저기 호출할 때 int i를 받아가지고 그 이벤트 발생시킬 때 인자로 i를 넘겼어요. 그렇게 내가 일부러 좀 요거만 추가했고 나머지는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두삼씩 여기다 다 똑같죠. 등록시켰고 내가 여기서 두삼씩 할 때 실제 값을 보내줌으로써 엄마가 이제 이거 언프리 퍼블리셔예요. 엄마가 생성됐고 아들이 2명이 생성됐어요. 아들이 2명. 1명 서브스크라이버 서브 1. 그다음에 아들 서브 2. 뉴 서브스크라이버 서브 2. 이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얘들은 다 서브 1과 서브 2는 다 뭐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네, 이름. 그러면 잘 보시면 뉴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뭐죠? 객체 여기서는 뭐죠? 예.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를 서브스크라이버는 뭐죠? 생성자네. 생성자에서 스트링을 받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얘네들을 객체들을 그냥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 스트링 이름을 붙였네. 이름을. 그러니까 아들 2명이 뭐 너는 영식이, 너는 중식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펍, 런, 3 이렇게 3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걸로 해서 이번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죠? 콜백 이벤트네요. 콜백 이벤트로 바꿔주고 콜백 이벤트.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네. 3번 공부 끝났어요. by sub 1. 3번 공부 끝났어요. by sub 2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지금 뭐를 보냈어요? 펍, 런 이벤트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이 의문을 가야 돼요. 조금만. 왜 이벤트 발생은 하나만 했는데 왜 2명이 반응할까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왜 2명이 반응했죠? 여러분? 하나만 호출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벤트 핸들러는 뭐예요?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그러면서 my 이벤트는 i다 하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등록을 했고 또 뭐예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어떤 애들은 이건 틀이니까 객체가 2번 등록됐잖아요. 뭡니까? 아까 제가 멀티캐스팅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메인 함수에서 여러 개를 덧붙이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리자 자체가 어떤 퍼블리셔의 클래스 스태틱 변수를 선언해내는 바람에 객체들이 마구 등록하는 것들이 여기에 쌓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3개가 쌓인지 10개가 쌓인지 어떻게 알아? 얘는 몰라요. 누가 안다고요? 얘네들이 마구 써고 저도 구독해서 10명이 구독했는지 100명이 구독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계속 구독자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나 또 할래. 그럼 구독 또 하는 거죠. 뭐 3명째.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여기서는 뭐 승철 사원. 저도 구독할래요.
이름은 안 붙여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인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놓고 구독만 하고 사건만 발생시키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승철사원 해라. 서브스크린 이름이 같아서 그렇죠. 이거 3개 해가지고 뭐 4개 해도 상관없죠, 그죠? 쫙 보내주면은 네 승철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